이 수수료 얘기가 나오면서 벌써 우리가 이렇게 첨예하게 이해가 엇갈리는 걸 보고 있는데 문제는 또 지자체들이 여기 나서고 있죠. 지자체들이 공공배달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그 공공배달 앱인데. 강원도 속초에 있는 한 음식점. 지난달부터 속초와 정선에서 시범 운영 중인 강원도 공공배달 앱 일단 시켜를 쓰고 있습니다. 민간 배달 앱과 달리 중개 수수료나 광고료가 없어 훨씬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민간 앱은 그 중간 수수료와 그리고 카드 수수료 이중 부과되는 면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 앱은 카드 수수료만 저희가 부담하면 되니까. 이렇게 공공배달 앱을 운영 중인 자치단체는 전국적으로 10곳이 넘습니다. 대형 배달 앱 독과점 속에 비싼 수수료 논란이 불거지자 자치단체들이 직접 뛰어든 겁니다. 지난해 공공배달 앱을 도입한 인천 서구는 1년 만에 주문액 1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달부터 화성과 파주 등 3개 시에서 운영을 시작한 경기도 공공배달 앱도 한 달여 만에 가입자가 13만 명을 넘었습니다. 관건은 지속적인 이용자 확보. 공공배달 앱들은 지역 화폐와 상품권 할인 등 민간 앱 못지않은 다양한 혜택을 내세워 수요자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지역 화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가맹점을 이용하셔서 고맙다는 뜻으로 이제 감사 보상금을 드리는데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면은 뭐 18에서 22% 할인 혜택이 있거든요. 과도한 민간 시장 침범이란 비판과 자영업자 부담을 덜어준다는 긍정적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공공배달 앱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여기에 대한 반응을 좀 볼까요? 굉장히 까칠한 얘기들도 있는데요. 배달앱 명목으로 지자체에서 많이 해먹었을 것 같다. 좀 표현이 거친데 뭐 시스템 깔고 뭐 이런 얘기죠. 정치 자금으로 서로 나눠 먹게 하니까 이렇게 된다. 이게 이제 그 공공은 정치가 작동하는 영역이니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앱 수수료 때문에 배달 음식이 비싼 게 아니고 대행비가 비싸니까 그러니까 음식값이 높아진다. 수수료 깎아봐라 이게 되냐.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안 된다는 말씀 같고, 또 이 공공앱 현실을 모르는 탁상 기획이다. 라이더들이 날씨 할증, 시간 할증, 배달비 프로모션 주는데 거기 가서 배달 일 하지 공공앱 가서 콜 받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댓글이 좀 센 댓글이 있긴 한데 현실을 좀 반영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공앱은 의사결정 구조가 느릴 수밖에 없잖아요. 지자체에서 저거 하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뭐 배민이나 뭐 쿠팡이츠 하는 그 시스템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고 시중에 나와 있는 거라서 자기네도 비슷하다고 하는데 콜 받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이야 비슷하죠. 시스템이야 비슷한데 그러면은 그 변화된 대처를 빨리 하느냐 못 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쿠폰을 더 뿌릴 거냐. 그리고 라이더들을 모으기 위해서 수수료를 올릴 거냐. 뭐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빠른 대처를 하지 못한다. 그렇던가요? 네. 그러니까는 거기도 뭐 이제 또 자기 사업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 게 있겠네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 공공 배달 앱이라는 게 지자체장의 어떤 치적, 뭐 성과로 좀 치부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플랫폼 그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은 이용자 편의성에서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이 플랫폼이 활성화되려고 그러면 결국은 활성 이용자 수가 많아야 되는데 일단 편의성에서 떨어지는 거고요. 마케팅 측면에서 부족한 거고요. 입점된 가게 수도 형편없이 낮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자들이 점점 멀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지자체장이 바뀌면은 어느 순간에 또 사라져 버려요. 계속 쓰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지? 뭐 이런 생각들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따라서 뭐 이 공공 앱에 대한 어떤 그 일반 국민들의 어떤 신뢰성, 믿음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소비자들이 만약에 이걸 쓰려고 하게 되면 그래도 좀 불편해서 나 좀 쓸래. 이거는 사실은 착한 소비라는 개념밖에 없는 거예요. 수수료를 갖다가 음식점한테 좀 덜 받으니까 음식점 사장님한테는 좀 도움이 되겠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일반 소비자들을 그 앱에서 끌어들일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뭐 음식값도 똑같고 배달비도 똑같은데 굳이 이 앱을 갖다가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 저 댓글에 사실은 아주 고급의 경제학, 정책학에 다루는 내용이 다 있는데 네네. 공공이 민간이 하는 일에 진출을 하면 네네. 좋은 뜻으로 해도 네. 민간의 영역이 그만큼 사라지는 구축 효과가 사실 있죠. 왜냐하면
공공은 뭐 땅도 공짜 뭐 세금 받아서 하는데 이게 뚝하니 들어가면 민간은 밀려나고 혹시 공공이 잘해서 뭐가 돼도 그러면 새 모델이 또 못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다 저 안에 들어있고 그다음에 공공은 정치가 관여하니까 그분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만들어 놨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매기 역할을 갖다가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은 그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령 지금 이 배달앱 시장 같은 경우는 완전히 독과점 체제잖아요. 특히 배민 같은 경우는 한 70% 시장을 갖다가 장악하고 있는 거고 3개사가 거의 우리나라 시장의 100%를 장악하고 있는 건데 이런 현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실은 뭐 잘 아시다시피 소비자의 어떤 효익 같은 경우는 점점 좀 떨어진 거고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독과점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이런 생각은 해봤어요. 저 사람 덜 사는 동네들 가면 1,000원 택시 있잖아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비슷한 개념으로 아파트 단지 많이 모여 사는 데 말고 진짜 배달앱 주문 잘 안 가는데 이런 데는 저 공공이 만들어 가지고 좀 시간 나는 분들이 콜 받아가면 어떨까? 안 되나요 이런 거? 근데 콜 받아서 가려면 그 배달료가 엄청 올라야 될 거고요. 그럼 결국 그러면 그 지자체에서 세금을 투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공익근무를 둘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럼 뭐 고용을 하거나 뭐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러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